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으로 영상을 한번 꾸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요. 홍길동 님께서 해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면 요소 구조 계산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영어로 된 문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질문하신 게 멤브레인 이펙트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 주셨습니다. 오늘 할 내용이 일단 이 질문 자체가 좀 약간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어려운 내용이라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고 몇 가지 개념들을 앞에 좀 정리를 하고 그 뒤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한 것은요, 오늘 내용 구성을 한 것은 첫 번째는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와 관련된 비선형 해석에 관한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머릿속에 박혀있는 글자일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대답과 어떤 그런 연관성을 가지는지, 그걸 토대로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질문을 갖다가 읽어보고요.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가 짧지만 발음도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한번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답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구나. 일단 먼저 이 질문입니다. 영어로 된 부분. Within MEPLA, all calculations can be performed under the more real approach of large deformations. The geometrically nonlinear behavior is able to consider the re-stiffening membrane effect arising within the plate. 이 제가 짧지만 대충 해석을 하면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을 할 때 그때 멤브레인이나 케이블 같은 그런 요소에서 강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요 이제 질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re-stiffening이고요. 그리고 geometrical non-linearity입니다. 비선형 해석,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 re-stiffening. 요 두 개가 이제 핵심 키워드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으로 먼저 제가 첫 번째로 이 비선형 해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비선형 해석에서 크게 나눌 수 있는 분류가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의미가 무엇인지 또 한번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선형 해석과 비선형 해석에 대한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형과 비선형.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형, 비선형, 이 말은 여기 이제 특히나 해석에서는 강성과 관련된 얘기죠. 대부분이. 제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힘이,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물체에 힘을 가할 때 그 힘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관한 그 힘에 의해서 생기는 변이도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힘과 그 변이의 관계가 일정한 강성에 의해서 정의가 된다면 그걸 선형 해석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일정하지 않은, 그러니까 줄어든다든지 늘어난다든지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달라진다면 우리가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갖다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요. 여기에 그릴까요? 이렇게 X, Y축이 있다고 했을 때 Y축을 제가 힘으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뭐라고? force, 그냥 F라고 하고 얘는 델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변이도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를 하면 이때 우리가 이 거동을 선형적 거동이라고 하죠. 그리고 선형성
선형 해석, 선형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여기 있을 때 변이도 요렇고 힘을 또 증가하니까 변이도 그만큼 증가되고 이제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선형적 거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요 기울기. 요 기울기가 사실은 핵심이죠. 이 기울기가 일정한 컨스탄트 그러니까 일정한 겁니다. 그죠? 이 기울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강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관계가 나오죠.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힘과 그리고 K 곱하기 델타. 그러니까 변이와 강성을 곱하면 힘이 된다. 그래서 이 변이와 힘은 강성의 함수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K는 뭡니까? 그 일정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선형 거동을 할 때 그때 보여주는 이 그래프의 모습이고요. 그럼 비선형은 어떤가? 비선형은 떨어뜨렸네요. 비선형은 어떤가? 비선형은 힘을 증가시키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힘을 증가시켜서 변이도 늘어나긴 하지만 힘의 증가분과 변이의 증가분이 일정하지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또 변이가 제법 변이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힘을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요 경우 한번 해볼까요? 요쪽에 힘을 줬어요. 줘가지고 델타가 생겼는데 조금 힘을 늘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변이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그 힘과 그 변이의 비가 일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기울기가 낮아지고 있죠. 그게 뭐냐면 강성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도식으로 나타내면 F는 K가 이제 여기에서는 뭡니까? K가 강성이 그 어떤 변하는 그런 함수인 거죠. 변하는 값. 그죠? 얘가 변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렇게 비선형성을 보이는 거죠. 거꾸로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뭡니까? 힘을 주면 줄수록 강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죠? 기울기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생소한 경우 그런 느낌이 들죠. 우리 보통 생각할 때 힘을 높이면 높일수록 강성이 줄어드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많이 다루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하지만 요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나중에 그 멤브레인이나 케이블의 그 리스티프닝, 강성이 커지는 현상은 사실 이런 경우 케이스가 이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일단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우리가 선형과 비선형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갖다가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비선형 곡선이 이렇게 그 K 강성값이 차츰차츰 줄어드는 경우도 비선형이지만 이렇게 곡선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그것도 비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선형과 다른 케이스는 다 비선형이라고 하는 거죠. 비선형이 꼭 요렇게나 요렇게 갈 필요도 없고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비선형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비선형 중에서도 우리가 비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비선형과 기하학적 비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시험 문제 비선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물리적 비선형 그리고 그 기하학적 비선형 이런 거 답을 쓸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기사 시험이나 어떤 학교에서 시험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보다는 좀 더 이해를 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우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답을 시험 볼 때 그냥 답을 외우듯이 이렇게 그냥 암기하지 말고 저도 그 암기력은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고 더 노력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를 해야지 어떤 다른 실제 케이스 우리가 어떤 그런 구조 설계를 할 때 새로운 문제들이 나와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 비선형과 기하학적 비선형 요 두 개를 갖다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비선형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재료에 의해서 재료의 성질이 비선형성을 띄어서 결과적으로 이런 힘과 변이의 관계가 비선형을 띠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고요. 기하학적 비선형성은 이 기하학적,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비선형이라는 말입니다. 형태에 의해서 어떤 부재의 거동이, 어떤 건축물의 거동이 비선형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물성에 의해서 관계가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변이의 크기에 의해서 사실은 이게 큰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좀 더 자세히 하기로, 일단 이 물리적 비선형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비선형성, 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콘크리트와 이 철의 물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콘크리트가 우리 그 응력 변형률 곡선을 그리죠. 그죠? 이렇게 있으면 콘크리트의 응력 변형률 곡선, 여기 시그마 응력이고요. 여기는 이제 변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시체가 있으면 얘를 갖다 누릅니다. 그죠?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런 형태의 그런 곡선이 나오게 되죠. 이게 뭐죠? 콘크리트가 힘을 받을 때 그 재료에 의해서 생기는 변화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물리적 비선형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런 힘과 변이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똑같이 어떤 이런 공시체가 있어서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얘도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성질, 이 콘크리트의 물성에 의해서 생기는 비선형성이라서 물리적 비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은 어떤가요? 철도 이렇죠. 이렇게 시그마 여기 되면은 얘도 이렇게 쭉 올라가다 이렇게 가다가 이제 끊어지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뭡니까? 제가 한 번씩 이런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항복응력, 항복점, 그죠? 항복응력입니다, 여기,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똑같이 힘과 변이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처음에는 얘도 선형의 형태로 그 거동을 하죠. 그러다가 얘 이제 항복점에 다다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렇게 비선형성을 보이죠. 얘도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바뀌죠. 강성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죠? 강성이 바뀌고 얘도 가면 갈수록 여기 포인트 뒤로는 또 다른 강성이 있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뭐냐면 물리적 비선형성이죠. 그죠? 이제 그러면 아까 있었던 기하학적 비선형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하학적 비선형의 핵심은 큰 변이에 있습니다.